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 제가 승소했던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 안에 세 대의 승강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은 상태에서 이 세 대의 승강기를 전부 다 사용해 온 지 한 2년 지난 시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두 대와 한 대를 나눠가지고 두 대는 오피스텔 입주자만 사용하도록 했고 나머지 한 대는 상가 입주자만 사용하도록 변경했어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다 상가 입주자든 오피스텔 입주자든 세 개를 모두 사용하니까 편하긴 했는데 문제는 상가를 방문하시는 방문객이 오피스텔 세대까지도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절도나 도난이나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준공된 이후로 2년 만에 이걸 바꿉니다. 이게 사용을 바꿔요. 자, 이렇게 바꾸는 것이 과연 위협한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됐던 사례입니다. 원래 세 개를 다 쓰다가 상가는 한 대 또는 오피스텔은 두 대만 쓰니까 어찌되었든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게 법적 소송으로 간 것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승강기 사용 방해 금지 가처분이었어요. 자, 이런 사안을 제가 수행했고 여기에 대해서 승소했기 때문에 그 승소한 쟁점 몇 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안산에 있는 상가 오피스텔 건물의 상가 입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총 3대의 승강기가 있는데요. 준공 이후로 2년 기간 동안 오피스텔 승강기, 상가 승강기 구별 없이 3대를 자유롭게 사용해 왔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3대를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관리단에서 상가 소유자들이 오피스텔까지 자유롭게 올라와서, 정확히는 상가 방문객들이죠. 이렇게 자유롭게 올라와서 그때 막 상가 방문객들이 오피스텔까지 올라와서 막 토하고 그 다음에 막 용변도 보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보안에 문제가 있다면서 승강기 두 대는 오피스텔용으로, 왜냐면 오피스텔이 입주자가 많았거든요. 이 2대1 나눈 것은 그 세대수, 오피스텔 세대수하고 상가 세대수가 2대1 정도 됐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상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가 방문객이 종전에는 3대 승강기를 전부 사용하다가,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한 대만 사용하게 되니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강기 사용을 제한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요?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승강기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사용하는 이것 아닌가요? 자, 이런 질문이 발단이 되어서 사건까지도 갔던 사안입니다.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실게요. 자, 이 건물은 상가 오피스텔 건물이니까 관련된 법은 집합건물법이다 라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합건물법 제10조에는요 고용부분 귀속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1항 고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실게요. 제11조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각 공유자, 여기에 공유자는 구분소유자예요. 이 집합건물법 만들 당시에 구분소유자하고 공유자를 혼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유자는 구분소유자예요. 이런 각 구분소유자는 고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걸 연달아 보셔야 됩니다. 연이어서 고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니까 따라서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에요. 사안 같은 경우 제한했잖아요. 승강기 사용을 원래 3대 다 사용할 수 있다가 한 대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지 않습니까? 상가 구분 소유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이런 10조, 11조에 비춰서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제 15조 보실게요. 이 15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승강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
이 제한하는 것을 변경으로 봤습니다. 사용 제한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게 고용부분 관리냐 고용부분 변경이냐 이게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고용부분 변경 같은 경우 또는 고용부분 관리 같은 경우 이것을 허용하는 정족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쟁점화가 된 것이에요. 제15조 고용부분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승강기 사용을 바꾸는 거, 제한하는 거, 이게 고용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냐?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실게요. 이런 고용부분 변경에 대한 사항은, 즉 고용부분 변경하려면 관련 집회에서 전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그리고 윗입니다. 윗, 그리고 의결권, 일반적 지분이죠. 지분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2항의 경우에 이런 경우 변경할 때는 이러한 변경이 다른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 그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자, 연이어서 보실게요. 그 다음 조. 제16조. 종전에는 변경 15조였죠. 이제 관리 16조입니다. 고용부분의 관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은요, 행위가요, 관리단의 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존행위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관리행위라는 게 있고, 그러면 또 하나는 변경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변경행위는 보시는 것처럼 정족수가 높아요. 3분의 2, 구분 소유자 그리고 의결권 지분의 각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한 것이고, 보존행위는요, 각 구분 소유자, 공유자가 각자가 할 수 있어요. 정족수 필요 없이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관리행위는요, 만약에 이런 승강기 사용 제한이 관리행위에 해당된다면 이런 관리행위는요, 방금 보신 제15조 1항 본문 고용부분 변경, 그 다음에 제15조의 2 권리 변동이 있는 고용부분 변경, 요거는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이거는 정족수가 80%입니다. 5분의 4. 자, 이런 경우 고용부분 변경이나 권리 변동 있는 고용부분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8조 1항, 38조 1항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38조 1항. 관련 집회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와 및입니다. 전체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의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여기 바로 요 방금 보여드린 이 조항이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통상의 집회 결의, 구분 소유자 과반수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그런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승강기 사용을 제한하는 게 만약에 보존행위라면 이거는 각자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관리행위나 변경행위라면 기본적으로 집회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회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행위라면요, 과반수, 머릿수와 지분의 각각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는 것이고, 즉 사용 제한, 그런 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고, 변경행위라면 각각 구분 소유자 수와 지분의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그러한 변경, 고용부분 변경, 즉 사용 제한이, 이런 승강기 사용 제한이 변경이라 한다면 이 사용 제한에 대해서 각각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있어야만 통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승강기 사용 제한이 고용부분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 변경행위인지 어떻게 알아요? 법에 없어요. 법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판례의 법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이런 경우 어떻게 보는지 이걸 아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집합건물 분쟁의 특징입니다. 이 법에 나타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거의 성질을 보고서 법원의 선행 결정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실게요. 자, 이제 사안을 한번 정리해보는 겸해서 보시겠는데요. 사안에서 쟁점이 뭐냐? 승강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 원래 3대를 다 사용하다가 오피스텔은 2대만, 상가는 1대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조치가 고용부분의 변경인지, 고용부분의 관리인지, 또는 보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쟁점화 됐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한편 고용부문 관리 또는 변경 행위 어느 것일지라도 이러한 조치가 상가 소유자 또는 입주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나왔죠? 고용부문 변경, 이렇게 고용부문 변경이 이렇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관리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관리 행위 할 때에도요. 자, 제15조 2항 아까 보셨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구분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15조 2항을 관리 행위일 경우에도 준용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관리 행위라 할지라도 어떤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별도로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쟁점이 그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이 승강기 사용 제한하는 조치가 고용부문 변경이냐, 관리냐, 보존이냐, 이게 문제가 됐고, 또는 변경이든 관리든 이게 다른 입주자에게,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만약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여기에서는요, 상가 구분 소유자 승낙, 만약에 세대 중에서 한 대만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상가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그 상가 구분 소유자 승낙을 반드시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안 받았거든요. 안 받았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자, 판례. 여기 제가 봤던 판례입니다. 승소했던 사안에서 이렇게 봤어요. 자, 이 사건 조치로 승강기 사용 제한 조치로 상가 구분 소유자들이 승강기 2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종전에 다 사용하다가 2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승강기의 기능과 효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을 고용부문 변경으로 보진 않았어요. 변경이 아닌 관리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판례는요, 고용부문 변경과 관리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고용부문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돼야지 변경으로 봐요. 어떻게? 성질, 상태, 즉 엘리베이터 그 자체는 그대로인데 사용 방법만 제한하는 것, 이거는 성질과 상태가 변경된 거로 보지 않습니다. 뭐 외벽을 철거한다든가 어디다가 뭘 설치한다든가 뭘 깬다든가 벽을 깨거나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성질이나 상태가 바뀌면 그거는 변경으로 보는데요.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다녀요. 뭐 다름이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인데 단지 사용만 제한하는 것, 이런 용법만 제한하는 것, 이거는 변경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성질과 상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리로 받습니다. 그리고 보존 행위는요, 이런 급박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런 승강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 이거는 보존 행위로 봐주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관리단이 집회 동의를 얻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승강기 사용을 거기 있는 입주자 200~300명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존 행위는 당연히 아니고, 승강기가 어떤 변형이 초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질과 상태의 변형이 초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변경이 아닌 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승강기, 엘리베이터 자체의 형상과 상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부문 변경이 아닌 관리로 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관련 집회에서 통상 결의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소송이 들어왔을 때 집회를 그때 가서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통상 결의가 통과됐습니다. 통상 결의로 통과가 됐어요. 이게 3분의 2 동의는 어려웠는데 과반수는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통상 결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한편 이제 논의할 건 뭐냐면, 이게 특별한 영향, 즉 상가 구분 소유자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 사건 조치로 종전 세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던 오피스텔 입주자들 역시도 한 대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지 않느냐. 즉 상가만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3개 다 사용하다가 2개만 사용하니까 1개는 못 사용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이익은 똑같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이익이 상가 구분 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 구분 소유자들에게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결국 적법한 관단 집행 결의를 거쳐서 승강기 사용이 제한된 것이라면 유효하다. 이렇게 승강기를 사용 제한하는 것 유효하고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태도에 의하면 건물 내 3대의 승강기 중 2대를 오피스텔 입주자에게만 사용하도록 변경한 것, 이것은 고용부문의 관리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유효한 관리단 집행 결의만 있다면 이것은 적법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